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약간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굳이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에서 끝났지만 채권은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TMF 상당히 잘 올랐고요. 그리고 BNKU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요즘 진짜 폼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잘 보여주니까 BNKU도 언제 지금 나머지 물량을 익절을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아무튼 어젠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그 외의 주식들이 잘 오른 장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증시 이야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어제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중국 주식들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하락 이유에 대해선 어젯밤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중국 내부에서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심한 와중에도 어쨌든 경기는 살려야 하니까 각종 부양책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재정 적자의 폭만큼 계획했던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루머로 떠돌면서 중국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잉해 분할 매수 1회차밖에 안 들어간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분할 매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일 좀 더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들어가는 게 분할 매수거든요. 계획했던 분할 매수가 막 8, 90% 완료됐는데 크게 폭락하면 좀 마음이 급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유롭게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어제 미국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장 시작부터 채권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CPI 수치가 이번에 또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헤드라인 수치며 근원 수치며 전년 대비며 전월 대비며 전부 다 예상치보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독일이 작년만 해도 CPI 수치가 두 자릿수였는데 언제 이렇게 3%대로 순식간에 진입을 했는지 참 이게 독일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역시 연준의 고금리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물가가 저렇게 심하게 떨어진 모습에 미국 국채 시장도 좋게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선 3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었죠. 아니 지난번에 GDP 수치 나온 거 아닌가? 뭘 또 나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GDP는 3번에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맨 처음 내는 게 속보치, 그 다음이 잠정치, 그리고 마지막 확정치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고요. 그 나눠서 발표를 할 때마다 수치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번 3분기 GDP 수치는 맨 처음 발표됐던 4.9보다도 높은 5.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야 이거 뭐야? 아니 지난번 4.9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거야? 큰일이네. 이러면 다시 인플레 자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채권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약간 충격을 좀 받긴 했어요. 마이너스 전환까지는 아니었는데 채권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을 하면서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오히려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신호가 보였던 거예요. 우선 같이 발표됐던 3분기 PCE 개인 소비 지출 수치가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GDI라고 해서 국내 총 소득에 대해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실물 경기를 진단할 땐 GDP보다는 오히려 GDI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꽤 많아요. 왜냐면 GDP는 사실 정부에서 작정하고 돈 풀고 시덥지도 않은 공공일자리 늘려버리고 막 국민들 억지로 소비 진작시키면 그게 전부 다 수치에 잡혀버려서 정작 실물 경기는 어려운데 GDP 수치만 높게 나오는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GDP보다는 차라리 GDI를 보자는 의견이 많은 건데요. 근데 이 GDI 국내 총소득이 1.5%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GDP 성장률은 5.1%인데 막상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1.5% 성장이다? 이건 좀 확실히 문제가 있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기는 내 월급은 쥐꼬리밖에 안 올랐는데 물가가 뭐 이렇게 심하게 올라. 뭘 살 수가 없네. 큰일이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GDP가 이렇게 상향 조정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예산 지출이 4.6에서 5.5로 엄청나게 올라서 저렇게 상향 조정이 됐던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야 뭐야 이거 사람들이 진짜 경기가 좋아서 GDP 수치가 높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돈 많이 지출해서 만들어낸 가짜 뻥튀기 수치잖아 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채권이 강세를 띠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나올 수치를 봐도 채권이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3분기 GDP 수치가 5.1이 나왔잖아요. 물론 아직 확정치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높게 나오면 문제가 지금 다음 4분기 때 GDP 예상치가 1.4로 떨어졌는데 막상 그때 가서 저 1%대의 수치가 눈으로 확인이 되면 투자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뭐야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경기가 둔화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채권으로 매수세가 더 화끈하게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식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그동안 많이 오른 빅테크 기업들이 어제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쎄한데 하면서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베이지북은 참고로 연준에 속해 있는 12개 지역은행
지역은행들이 현재 지역별 경제 상황에 대해 요약한 책인데요.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라서 베이지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FOMC에서 이 베이지북의 정보를 토대로 정책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튼 이 베이지북을 보니까 12개 지역 중에 단 4곳만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채권은 또 한 차례 안심을 했죠. 아, 다음 FOMC까지는 무조건 무난하게 가겠구나.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아,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분명히 채권 금리가 많이 내린 건 호재인데 막상 경기가 망가지면 의미 없는데 라면서 상승분을 계속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주식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빌 에크먼이 금리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에크먼이 인터뷰에서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으면 경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첫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인 말이 상당히 논리적이긴 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인플레가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인플레가 3%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금리를 5.5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간혹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채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 평탄한 상황을 유지해 준다면 아무리 인플레가 내려와도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금리 인하 카드는 나중에 진짜 미국 경기가 심한 침체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껴둬야만 하는 카드니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요.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서민들의 삶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만 하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인플레라도 고인플레가 유지가 된다면 1년 지나면서 뭐 화폐 가치를 녹여서 빚을 탕감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다간 미국이 달러 패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인플레도 지금 많이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선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매파적인 연준 이사였던 크리스토퍼 월러도 아마 이런 취지에서 과감하게 기준금리 인하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인플레가 잡혔는데 굳이 쓸데없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채권이 상승할 수 있는 판이 잘 깔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